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찌 보면 속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부대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군 3명이 사망 및 부상자 숫자가 34명까지 늘어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당 사태에 대해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즉시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미국의 방산업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란을 목표로 한 듯한 움직임을 얼마 전부터 계속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 반달러 연합인 브릭스 국가들에게 보내는 경고로서 본보기로 이란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을 내주느니 페트로달러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전세계 3차 대전을 택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금융 및 투자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전쟁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의 미팅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날짜로 2월 1일 새벽 4시 정도 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인지 발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발표, 실업률 등등 경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의 재미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레드 크루거라는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이야기하기를 ETF로 비트코인 100만 개가 흡수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 충격에 의한 쌍곡선 함수처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래소에서 ETF로 실물 비트코인이 흡수될 때 가격 상승을 계산한 공식을 공유를 해봤다. 비트코인 100만 개가 블랙박 ETF 등등으로 다른 ETF 등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 2천 달러 수준에서 18만 6천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월가의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0억까지 갈 필요도 없이 800억 달러 자금만 들어오게 된다 할지라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부터 ETF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크루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종의 자동 조절 유동성 공급자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은 가격이 저절로 올라가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반감기와 더불어가지고 수많은 채택과 더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가지고 지정학 위기까지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올해 주목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탈중앙 파생상품 트레이딩 플랫폼인 신퓨처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의 시작이 4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랠리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인데 일단은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반감기 직후에도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는 없겠으나 다만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규제당국이 투자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악재가 줄어들면서 다음 강세장에 대한 발판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주 주봉 마감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42,0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은 주봉 마감을 해줄 수 있을까? 어제 비트코인 42,700달러, 800달러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CME 갭이 있었다. 이 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41,900달러 선까지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순간 이번 주에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 주에 한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리부터 4만에서 39,000달러 상당을 한 번 더 테스트한 다음에 5만 달러까지 떡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드에델 분석가 같은 경우도 어제 남겼던 분석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 이거는 분석보다는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에 맞고 떨어져 가지고 4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3,0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이번 상승 거래량이 너무 낮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000달러 상단까지 상승했었다가 헤드앤숄더를 그린 후에 헤드앤숄더가 아래로 빠지게 되면서 더욱더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것이 알트코인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벌써부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답답한데요. 자, 이번 주 지정학적인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상 관련된 결정까지 변동성이 크게 야기될 수가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기타 소식들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파란을 일으켰었던 장본인 인젝티브 프로토콜에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4,900만 개의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스테이킹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물량, 발행량이 1억 개이기 때문에 거의 50%에 달하는 물량이 스테이킹 됐다라는 것인데요. 조만간에 해당 50%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만간에 인젝티브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 등등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지속적인 강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분석가 프로페서 아스트론스 같은 경우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50달러까지 가지화를 외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긴 했었으나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근데 비트코인 다시 한번 소주를 나발을 불고 비틀비틀 내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알트코인들. 이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코인 AI 지금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지 구간에서 돌파 후에 잘 확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잡코인 중에 하나인 게임 및 도박 관련된 코인인 베이지드가 거의 전고를 뚫을랑 말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잡코 중에서 상승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고 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운영 도와주기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금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